플레어라고 하시면 혹시 이런 건가요? 그렇죠. 플레어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클래식 대회에서 플레어를 쓰면 안녕하세요. 채널 아빠의 술장입니다. 요 사장입니다. 오늘 컨셉은 맨날 이렇게 둘이 하던 술에 관련된 컨셉은 아니고요. 무슨 소식이죠? 오늘은 칵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뻐하실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칵테일 대회입니다. 일명 GCC라고 하는 글로벌 커피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글로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계적인. 그렇죠. 바로 세계 대회입니다. 와우. 바리스타에 관련된 대회는 진작부터 대회가 이루어져 왔는데 작년부터 바텐더 부분을 신설을 해서 올해가 바텐더 부분은 2회째입니다. 바로 테크노 바텐더라는 부분이고요. GCC라고 하는 대회는 GCS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건데요. GC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 커피 스쿨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40여 개국의 회원을 두고 있는 글로벌한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급하는 명망이 높은 그런 기관인데요. 한국 지부에서 저희가 대회를 만들어서 국제 대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느냐? 그건 바로 아빠의 술장님께서는 심사위원장이시고요. 저는 부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첫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보고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국내 바텐더들 그리고 칵테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에 첫 대회를 치렀었고요. 2회 대회는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제가 요 사장님을 또 부위원장으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생소하실 수도 있는 대회라서 요 사장과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대회다라고 하면 되게 멀게 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요. 기존에 어떤 대회와 크게 다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말씀드릴 것은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상 세계대회를 치르는 만큼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예선을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 대회는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만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비가 있는데 그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 누구나 지금 이번에 GCC 대회의 테크노 바텐더 부분은 부문을 나누지 않았어요. 학생부라든지 프로라든지 고등부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단 만 16세 이상,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고등학생 이상이 되겠네요. 프로가 아니어도 칵테일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일반인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칵테일에 대한 열정,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추억을 좀 남기고 싶다면 누구나 참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게 뭐냐면 이런 대회의 예선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조금 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선도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관중, 심사위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떨리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찍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GCS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시면 테크노 바텐더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양식에 맞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 칵테일 대회이고요. 단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서던 컴포트 오리지널과 블랙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붙는다는 서던 컴포트에서 스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회가 그렇듯이 스폰서에 관한 가산점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서던 컴포트가 아닌 다른 술로 칵테일을 창작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다만 서던 컴포트를 쓰면 플러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가산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불공정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껏 실력을 발휘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 5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연은 4분입니다. 1분은 뭘 하느냐면 칵테일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맛 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GCC 테크노 바텐더 부분에 좀 다른 대회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겠지만은 센서리 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센서리 로그라고 하면은 맛을 조금 더 그래프 수치로 보기 편하게 만든 거죠. 이것을 참가자가 자신의 칵테일의 맛을 보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스위트, 플레이버, 사워, 피니쉬 5가지 형태의
형태의 로그북 작성을 해서 심사위원과 같이 맞춰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센서리 부분에 집중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를 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대회 방식이었어요. 저도 여러 대회를 진행해봤지만 이런 형식의 대회는 처음이어서 되게 신선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올해는 이 센서리 로그북은 원래 4개에서 5개로 늘려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맛을 못 보잖아요. 센서리 로그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참가자가 만든 본인이? 그렇죠. 접수 폼에 보면 리큐르가 어느 회사의 리큐르인지를 적게 돼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다 계산을 해서 그것과 맞는지 간접적으로 로그북을 보고 맛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4분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한 대로 영상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칵테일을 만든 다음에 동시에 2잔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2잔을 만드는 이유가 혹시? 본래 이제 칵테일 대회에서는 한 잔은 전시용, 한 잔은 심사위원용으로 보통 2잔을 똑같은 걸 만듭니다. 그것과 온라인 대회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본선 같은 경우에는 총 6분으로 되어 있고요. 5분 동안 2잔, 그리고 1분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센서리 로그북에 대한 맛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선은 총 5분, 본선은 총 6분이 되겠습니다. 촬영할 때 주의사항을 봤는데 복장은 바텐딩에 적합한 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국가별 전통 의상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창작하는 칵테일이 어떠한 컨셉이 필요로 한다. 그럼 그 컨셉에 맞는 의상도 가능한 건가요? 컨셉에 맞는 의상도 가능하죠. 칵테일이라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전통 의상, 그 이외에는 바텐딩에 적합한 복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적합한 복장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적합한 복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회에서 정해진 복장이 없는 것이 뭐냐면 본인의 컨셉에 맞는다, 여러 명이 봤을 때 그것이 용인이 되고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어떤 좀 불쾌감을 준다라는 그런 복장과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겠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책임도 지시면 돼요. 무섭네요, 되게. 조주 기법은 무조건 쉐이킹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쉐이킹 기법만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쉐이킹은 꼭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정답이죠. 쉐이킹 기법이 가장 퍼포먼스에서 탁월한 기법이기 때문에 좀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로팅이나 스터를 같이 조합을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 기물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술부터 주스, 시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시고, 제공되는 거는 그러면 얼음? 얼음과 아이스텅도 제공이 되는데요. 다른 린넨이나 이런 것들도 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저화질에 대한 감점은 없으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심사에 영향을 주니까 고화질로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저화질로 찍게 되면은 흐릿한 영상 같은 게 저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푸어에 대한 어떤 뭐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불쇼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불쇼라는 것은 입에서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글라스에 불을 붙인다거나 불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 자리에서 가니쉬를 태운다거나 시나몬 스틱을. 네, 시나몬 스틱을 토치로 태우는 정도는 솔직히 크게 위험한 행동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대회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금지를 한 것이고요. 불 자체를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선에서 이 칵테일 본선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감점이에요. 대회에 대한 이제 홍보를 어느 정도는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넣은 것이고요. 식품으로 허가된 식재료만 사용 가능하고 데코레이션, 액세서리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식품으로 허가된,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대회에 식용꽃을 쓰는 건 괜찮지만 그냥 꽃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식용꽃과 그냥 꽃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GCC 홈페이지에 가시면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글로만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GCS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작년 대회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을 가장 충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죠. 림 부분을 잡고 와우.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다시 찍을 수 있음에도 분명하고 그냥 보냈다라는 건 위생에 대한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을 못 한 거죠. 네,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감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규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틀 부분에 대해서 잡는 방법이라든지, 솔직히 잡았을 때 푸어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든 저희 규정에는 뭔가 푸어를 하거나 드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뭐든지 린넨이 가서 다 받쳐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푸어링, 지거링을 할 때 흘리는 부분이라든지 얼음 흘리는 부분, 그리고 쉐이킹을 할 때 숙련도라든지, 그리고 물론 창작 칵테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측면, 저희가 감점에 대한 내용보다는 득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단지 감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평가표를 정해놓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씩 돌려보면서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아주 공평하게 찝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면 지도자를 기재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사수가 있다면 사수를 써도 되고요. 정해져 있는 기물이 있어요? 그 말 예를 들어서 아니, 쉐이커. 정해져 있는 기물은 없어요. 뭐든지 가지고 와서 써도 되는데, 물론 도끼 같은 걸 가져오면 안 되겠죠. 이 안에서 부재료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가산점이 더 붙어요. 오렌지를 갖고 와서 직접 여기서 간다든지, 즙을 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부재료를 쓴다라는 거, 가니쉬를 직접 빨리 깎는다든지. 가산점은 붙지만 시간이 쫓기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감안을 하는 거죠. 사과를 슬라이스로 썰어서 막 공작새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미리 가져오면은 그냥 점수고요.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 보여주면 가산점이 분다는 얘기죠.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카빙을 막 해서 이렇게 넣는다면 가산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이 트로피를 주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챔피언 트로피예요. 1등에게 주는 대상. 글로벌 커피 챔피언십. 총 상금 1,000만 원이고요. 전체 1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화 1,000달러,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당도개와 로즈골드와 골드 쉐이커 세트를 드립니다. 우수 지도자 상장도 받는 거네요. 지도자가 있다면 우수 지도자 상장과 쉐이커 세트를 따로 드리고요. 뭐 2등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그다음에 당도개와 쉐이커 세트, 3등은 이제 200불, 그리고 당도개와 쉐이커 세트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인원별로 레벨을 나누는 형식으로 금상, 은상, 동상을 드리고 있어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상을 드리는 이유는 칵테일 대회를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요.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클래식 대회이긴 하지만 퍼포먼스에 대한 좀 중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어라고 하시면 혹시 이런 건가요? 그렇죠. 플레어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클래식 대회에서 플레어를 쓰면 감점을 주는 대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아가지고 여기다 얼음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바로 사용해서 얼음 버리고 다시 쉐이킹을 한다든지, 위생적으로 따지게 되면 플레어적인 요소에서 감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대회 같은 경우에는 플레어적인 요소는 정말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감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안에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최대한 조심해서 여기다가 음료를 직접 붓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솔직히 칠링만 해서 이거를 다른 데다 쓴다든지 하면 상관없는데, 직접 손으로 닿는, 누가 봐도 저거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레이하다 떨어뜨리면 당연히 감점이에요. 본선 대회는 10월 15일이고요 킨텍스에서 무려 특설 대회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엄청난 추억이 될 수 있는 대회고요. 많은 신청하셔서 좋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번 대회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집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분들이. 네, 맞아요. 칵테일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이 가장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인스타에 업로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회에 참가 신청하셔가지고 더 좋은, 더 큰 그런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아빠의 술장님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장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이 영상은 요사장 TV와 아빠의 술장 두 군데 다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요사장 TV에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이상으로 GCC 글로벌 커피 챔피언십 테크노 바텐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의 술장이었고요. 저는 요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